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 7기 소병욱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이제 2월에 졸업하고 그냥저냥 취준생으로 살다가 이제 요번에 공채에서 일단은 뭐 인턴 될 것 같아서 깨알같이 직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제 집에 오래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쓰던 노트북이어서 노는 컴퓨터가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 학생분들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너무 비싸가지고 좀 비용 부담됐던 사람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프록스목스라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솔루션을 찾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어떻게 프록스목스라는 가상화 솔루션이 필요했고, 그리고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게임 개발부터 그래픽스 연구부터 뭐 모션 디자인까지, 그리고 뭐 이제는 인프라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갈아탈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가 다 다르거든요. 니즈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홈서버에 대한 혹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좀 빨리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한번 집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주변을 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집에 방치된 PC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구형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말이죠. 근데 또 고성능 PC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거 게임 돌릴 때나 웹서핑 할 때 말고는 거의 CPU가 놀고 계신지 아는지, 한마디로 잘 활용하고 계신지.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 컴퓨팅 파워를 그냥 두기엔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 남는 컴퓨터로 꽤 쓸만한 나만의 EC2 같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꽤 쓸만하지 않을까, 조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잠자는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프록스목스라는 이제 데비안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해요. 타입1 하이퍼바이저라 하드웨어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다시 곱씹어봐야 할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가상화예요. 한번 좀 상상을 좀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한항공에는 이제 A380이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거대한 비행기를 단 한 명만을 위해 운영한다면 그것이 과연 비용 효율적일까요? 가상화도 비슷하게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물리적 컴퓨터를 여러 대의 가상 컴퓨터를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이고요. 하이퍼바이저는 크게 이제 타입 1과 타입 2로 나뉘게 됩니다. 타입 1은 이제 베어메탈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위에 바로 직접 설치돼서 운영되는, 과거로 따지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입 2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부생 때 열심히 하던 버추얼박스나 VM웨어 같이 OS 위에 올라가는 가상화 프로그램을 일컫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타입 1은 바로 이제 하드웨어 위에서 가상화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OS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끼니까 타입 1이 성능적으로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프록스목스를 제안드리는 이유는 무료이면서도 타입 1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입니다. OS라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더 많은 자원을 가상머신에 할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프록스목스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료이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웹 기반 GUI도 제공하고요. 꽤 전문적인 기능 같은 것들도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꽤 충분히 선택할 만한 솔루션이에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OS, 한마디로 이제 가상화 레벨 단에서 VM인 KVM과 컨테이너인 LXC를 둘 다 제공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즉 컨테이너하고 VM을 동시에 같은 레이어 단에서 운영해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제 KVM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상 컴퓨터 올려서 띄운다던가, 아니면 LXC는 컨테이너 올려서 컨테이너 돌릴 수도 있고, 각 이제 프록스목스 단까지 이제 클러스터를 운영해서 구축해 고가용성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프록스목스 웹 GUI 화면인데, 화면 속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VM하고 컨테이너를 둘 다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현재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이제 저희 집 환경에서 페도라 리눅스하고 윈도우 서버하고 저거 이제 벤츄라인데 맥OS를 전부 다 실행시킨 환경이고,
VM을 3개 띄운 환경인데 동시에 이 같은 레이어 단에서 컨테이너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가상화 얘기를 하면은 성능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상화를 하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해외 저널 쪽에 프록스목스하고 이제 관련된 워크로드 벤치 테스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무들이라는 서버를 올려서 이제 테스트한 건데, 이 무들이라는 서버가 생소하게 들 수 있는데, 그냥 저희 이제 학교에서 LM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시에 100명이 접속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하고 파일 다운로드하고 퀴즈 푸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건데, 한마디로 이제 웹 스트레스 테스트죠. 웹 스트레스 테스트를 날려서 응답 시간이나 처리량이라던가 CPU 같은 거를 측정한 벤치마크예요. 결과가 어땠냐면 타입1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네이티브 평균 대비 한 10% 정도 언저리의 성능 저하가 있었고, 타입2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까지의 성능 저하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명확하죠. 타입2보단 타입1이 레이어 단계가 더 낮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입1을 쓰면은 10% 정도 성능만 조금 트레이드 오프를 한다면은 가상화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벤치마크 결과를 좀 종합한 건데, 결국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관련된 링크 같은 것도 모아서 그래프를 따로 그냥 돌린 거라, 더 알아보고 싶으면은 참고 자료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은 결국에 네이티브 OS 대비 사실은 뭐 컨테이너 커널 공유하는 컨테이너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록스목스라는 친구는 10% 정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만 조금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집에서 돌릴 만한 가상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나 우분투 같은 서버를 VM으로 올리고 싶다면은 한 뭐 10% 정도 언저리의 성능 손실만 감수하면 되는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 적당히 나는 컨테이너 관련해서 서비스 올릴 거다 싶으면 이제 LXC로 올려가지고 서비스 운영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VM보다는 훨씬 덜 적겠죠, 컨텐츠 스위칭이.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네이티브가 가장 빠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상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이퍼바이저 유연성과 편의성이 이제 10% 언저리의 성능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기 때문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정도의 성능 손실로 얻는 가상화의 장점들이 충분히 트레이드 오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프록스목스라는 이런 솔루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VM 필요하면 KVM으로, 뭐 컨테이너 필요하면 LXC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최근에 VM웨어가 이제 브로드컴 인수되면서 라이센스 정책이 바뀐 현재 개인 사용자로서 프록스목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프록스목스의 장점과 이제 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점은 명확합니다. 오픈소스고요, 무료고요, 뭐 유연한 가상화 환경에 뭐 웹 기반 관리도 가능하고, 무려 뭐 IAC 테라폼을 통해서 자동화도 가능해요. 단점도 존재하죠, 당연히. 초기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가상화로 인한 이제 성능 저하 문제는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관리가 좀 귀찮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이제 타입1 하이퍼바이저라고 말씀드린 이 솔루션은 프록스밖에 없냐 하면은 아니죠. 이미 시중에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가상화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프록스목스와 다른 가상화 솔루션을 비교한 표고요. 성능만 보면 사실 VM웨어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훨씬 더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록스목스는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홈서버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EC2를 대체하는 굉장히 편리한 개발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개발용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고, 개인 서비스 저장소나 강의 시청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 말하는 이제 SMB라던가 나스 구축, 웹 서비스, 뭐 정말 그냥 컴퓨팅 파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도 이거는 완벽하게 안 해봤지만 고급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해요. 프록스목스 백업 서버라던가 가상 네트워크 관리하는 이제 SDN도 제공을 하고, 고가용성이나 이제 실시간으로 서버 이전시키는 기능들도 지금 프록스목스 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 보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들을 홈서버 환경에서도 충분히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환경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게 장점 중 하나고요. 그렇다면 이제 홈서버에 대한 좀 다양한 활용 방안 혹은 아이디어에 대한 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개인 나스 구축, 뭐 미디어 서버, 뭐 스마트 홈허브, 이거 약간 집에다가 구글 쓰시는 분들 다 쓰실 불 켜고 끄고 다 이거 장광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광고 차단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개발 샌드박스는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방향 중 하나, 한마디로 EC2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GPU 서버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조금 설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든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결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물리적 서버 위에서 중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경우 이제 활용 방안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앞서 말했듯이 원래 도메인은 좀 그래픽스나 게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오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조금 맨날 이제 게임 엔진 돌리려면은 굉장히 큰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1호선 좁습니다. 그거 제 무릎 위에 올려서 못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다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올려둔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뭐 RDP들 열어두든 아니면 SSD를 열어놔가지고 어떤 게임 서버를 열어두고 엔진을 열어두고, 그럼 나는 이제 태블릿 하나만 들고 써먹어야겠다, 그런 걸로 시작을 했고, 원래는 그래서 윈도우 서버만 올리려고 하다가 컴퓨터 지금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CPU 너무 노네? 뭐 없나? 하다가 이제 프록스목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겸사겸사 내가 윈도우를 본격적으로 쓰니까 윈도우 올려두고 남는 자원에다가 뭐 나스, 해놀로지라고 하죠. 나스 같은 거 올리고, 아니면 가끔씩 조금 맥 같은 거 관련해서 빌드 필요하면은 X86 기반 맥은 올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해킨토시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프록스목스 같은 경우에 이런 해킨토시와 같이 기존 이제 X86 시스템 위에다가 맥OS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패키징이 잘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일 때 온라인 수업 돌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맨날 다음 넘기기 귀찮아서 이제 윈도우 프록스목스 안에다가 VM으로 윈도우 올려두고 그걸 그냥 자동으로 다 그냥 거기서 틀어놨어요. 그래서 2분짜리 강의 영상 한 48시간 수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제 프록스목스 이제 뭐 꽤 잘난 놈인 것도 알겠고 써볼 만한 솔루션일 수도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아있죠. 바로 어떤 컴퓨터에다가 이걸 설치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컴퓨터면 일단 엔간하면 다 됩니다. 딱 전력하고 확장성에 대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컴퓨터를 굳이 써야 되냐고 여쭤보신다면은 뭐 요즘 막 가장 핫한 미니 PC 당연히 되고요. 충분하고요. 데스크톱을 가장 정말 훌륭하고요. 중고 서버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중고 서버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끔씩 중고 서버 검색하면은 업자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컴퓨터도 일단은 가능은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목적에 따른 하드웨어 선정이 포인트라는 거죠. 다만 이제 몇 가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CPU가 가상화를 좀 지원하는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VM 운영하려면 최소한 32기가 정도는 좀 권장을 드리고요. 16기가도 괜찮긴 한데 ZFS 구성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넉넉한 램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CPU 가상화 여부 모르겠으면은 그냥 지금 쓰는 CPU나 살 CPU 퍼플렉시티에 넣은 다음에 가상화 지원하냐고 물어보면은 요즘 최근 나오는 가상화 CPU들은 100이면 100 다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은 제가 여기 아래쪽에 넣어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넣어둔 링크에다가 제가 어떻게 이제 CPU로 하드웨어 어떻게 제가 삽질하면서 찾아냈는지에 대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집 서버인데요, 보시면 그냥 일반 컴퓨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스를 용도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PCI 슬롯에다가 SATA 확장 카드 추가해서 더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중학교 때 샀던 컴퓨터를 그냥 그대로 서버화 시킨 거여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서버라고 해서 특별한 컴퓨터 없고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 바로 서버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을 참고하면 되는데 저도 많은 걸 알고 있진 않아서 좀 실제 구축하면서 하나씩 조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록스목스 설치 과정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리눅스 네이티브에 까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조금 무시해 주시고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글에 더 잘 정리되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7기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2시즌 내내 홈서버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온프레미스 스터디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조금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약간 좀
AR 약간 좀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ARM 위에다가 x86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DHC 서버 네트워크를 엉뚱하게 잡으신 분들도 좀 생각이 나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다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게 트러블 슈팅 능력을 좀 기르는 것 같거든요. 좀 레거시한 레벨 쪽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저는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역량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서버를 구축하면서 운영하는 게 이 일련의 과정이 꽤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께 홈서버 구축을 한 번쯤은 권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발표를 준비해 본 거고요. 어쨌든 홈서버 구축은 굉장히 매력있는 문화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취미일 수가 있어요. 저희 오늘 홈서버 제안이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는 의미있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사진은 이제 홈랩 관련 커뮤니티에서 주워왔는데요. 또 하나로서 문화를 자리 잡은 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서버도 추후에 구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링크는 적당히 좀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발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홈서버 한입 어떠셨나요? 하하하. 발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조금 정리해 보면서 넣었던 것도 잡다하게 넣어놨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